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좀 해서 이제 민주당의 속내가 약간 복잡해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평산 책방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다음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총선 출마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출마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정치 선언을 한 거죠. 정치를 정치 선언. 하겠다. 예. 네. 출마 여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출마 여부는 예. 연말까지 정해지지 않을 거고요. 연말까지?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벌써 지역구가 막 여러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관악도 그냥 나오고. 다 하는 얘기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런 제가 근거가 없다.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했습니다. 아, 취재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총선 출마 여부를 네. 밝히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말해도 다 그거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네. 연말까지 조국 교수는 정치를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는 출마 안 할 것이다? 네. 출마해서도 안 된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에서 받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닌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교수가 민주당의 공천 신청에서 출마하는 형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랑 지금 통화하신 거 아니에요? 취재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100% 출마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여건이 허락을 할 것이냐, 네. 그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김성애 소장님이 내로남불의 화신, 네. 입시 비리의 상징, 그런 분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언급을 안 하시는 것은 비겁한 태도다라고 아무런 말씀드렸어요. 12월 한다니까 그때가 다시 얘기하자니까요.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죠. 부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본인은 2년형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 만나가지고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나 정치할 거야라고 선언했다고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비판을 하셔야죠. 그냥 아직 출마할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언급하기 어려워요라고 하는 거는 네. 김성애 소장님답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신당 창당한대요. 아, 그래요? 네. 또 비싼, 취재원이 비싸신가요? 김남국 의원하고 해서 양곡당. 장성철 소장이 자기 몫으로 2병을 챙겨가더군요. 그래서 좀 아니 저도 물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 독일의 먹는 샘물 노르데나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노르데나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신당 창당한대요. 아, 그래요? 네. 또 비싼, 취재원이 비싸신가요? 김남국 의원하고 해서 양곡당.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요, 나또뭔 얘기 진짜. 하나 했네, 진짜. 그 김남국 의원하고 한다라는 건 제 농담이고 네. 본인이 주위에 신당 창당을 해야 될 것 같다. 민주당에서 나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내가 민주당에 피해를 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꾸로 그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국은 말 안 해요. 아니 본인 입으로 안 했어요. 본인 입으로 했어. 누구한테 했는지도 내가 알아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이거. 제 얘기를 믿으시면 돼요. 난 취재를 했다니까. 전 전원이잖아요, 지금.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건너. 2020년 건너죠? 건너는 아니고 건너. 건너. 그러니까 건너. 2020년에 위성정당처럼 그런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본인이 어떻게든 물고 나면 서서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 한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위성정당은 하면 더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그것도 하나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당 창당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2심도 앞두고 있고 재판 결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출마하고 싶어하고 출마하려고 하겠지만 네. 못할 거다. 못할 거다. 결국은. 정황상, 상황상. 네. 신당으로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묘한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고 하필이면 지금 왜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굉장히 따라붙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성급한 결정이다 그러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고 다음 절차를 밟으려고 할 것 같은데 이 파면 결정은 서울대에서 하필이면 지금 왜 했을까요? 아니 그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파면하라고 그 난리를 친 다음에 교육부에서 서울대가 법인화한 이후로 최초로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경고를 요구했고 결국 서울대 법인에서 주의 조치인가를 줬죠 아마? 네. 서울대 법인화 이후로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 교육부가 저렇게까지 오 총장을 쪼는데 네. 총장에 무슨 힘이 있어요?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안 해? 그럼 법인 감사. 안 돼? 그럼 검찰 수사 이렇게 갈 텐데요. 그 뭐 쫄아서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안 돼. 딱 순서대로 국민의힘이 지르고 교육부에서 경고하고 법인에서 주의 조치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징계. 네. 이거는 학교의 자율적인 행정에 윤석열 정부가 난입해 들어간 꼴이죠. 아,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파면 조치를 안 한 거죠. 아, 이제서야 오히려? 바로 잡혔다. 3년 네. 5개월 만인데 성급한 결과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입시 비리 저질렀잖아요. 다 유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수로서 자격이 있어요? 이거 진작 파면되거나 아니면 파면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냥 그만둬야죠.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죠. 네.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또 뭐 불복 소송을 한다고요? 정말 조국의 내로남불과 저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저는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출마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땡큐죠. 민주당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제발 출마해달라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과 뭐 인연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네. 그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출마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국 전 수석은 최소한 팬덤층은 있잖아요. 네. 강력하게 뭐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데 우병우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의 자가 발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사람의 주장과 생각을 평가하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냥 조국하고 우병하고 같이 그냥 유튜브나 하면은 조회수 대박일 것 같아요. 아 유튜브. 네, 그래서 한겨레 공덕포차에서 네. 민정수석 썰전 뭐 이런 거 하나 하시고 우리 공동포차에서는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분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뭐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재판 잘 받으시고 집에서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빚을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네. 이동관 수석이 얼마 전에 신의 한수에 나가서 말했지만 보수 정권을 버티게 해준 제일 큰 힘은 보수 언론이었다고 말했죠. 네. 그 보수 언론 중에 중앙일보가 지난주에 우병우 단독 인터뷰를 괜히 한 면을 털어 실었겠습니까? 예, 각하의 뜻이 실려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아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둘이 굉장히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어디서 일을 했냐면요. 가장 중요한 부서였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네. 예, 범정, 지들끼리 범정이라고 부르죠. 이게 코웃음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민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이름을 범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범정기획관, 딱 자기들끼리 부르고 다니는데 범정 우두머리가 우병우. 그 다음에 제1 담당관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같이 일하면서 특수부에서 엄청나게 호흡을 맞췄던 사이인데 지금 딱 출마를 한다? 되게 웃기죠. 그러면 지금 나와서 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데가 영주, 울진 네. 등등등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박형수 의원이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 네. 이 사람이 울진군 출신이에요. 네. 울진은 진짜 작아요. 울진 무장공비 생각나시죠? 그 네. 울진. 네. 울진이 작거든요. 영주는 시라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영주시 사람들이 지금 영주에서 안 나오고 울진이 국회의원 한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우병우 와서 꽂히면요. 영주랑 울진이랑 경선 붙으면 울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세팅해서 들어가는 거면 대통령의 야 검사는 선후배가 어디 있어. 검사도 한 식구지.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에서 밀어주고 지금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봐야죠. 근데 그러면 우병우가 되게 국민의힘에서 저걸 주겠네요. 공천을 주겠네. 우병우가 이 되게 정도면. 아나무인적인 사람이거든요. 성격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기수는 아래지만 나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았는데 막 반말하고 하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안 돼요. 서로 또 얘기가 김성희 다르잖아요. 소장님이 또 저렇게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여권을 분열시키려고. 면을 털어서 인터뷰를 하는 정도면 다 총선 앞두고 까는 거죠. 잘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각하의 윤허 아래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자체가 우리 범정기획관하고 그 밑에 제일 담당관 사이였던 것을 우리가 잘. 언제부터 이렇게 중앙일보에 그렇게 신뢰를 갖고 하셨냐고. 내가 무슨 중앙일보를 신뢰를, 이 판에 그런 그림을 그린 건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아니, 그렇게 어떻게 신뢰하셨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국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과연 출마하냐? 아니면 어디로 하냐? 어느 당으로 하냐? 공천을 받을 것이냐? 요게 이제 지금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확인할 때까지. 네. 자,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